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전문가입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이 요즘 뜨거운 감자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핵심만 싹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정상화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당군이래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현대차 GBC 부지는 당군 이래 최대의 거래가액,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 그리고 여기 둔촌주공은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군 이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세간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143개 동 5,930세대 규모로 1979년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된 당시 1979년 강동구가 신설되면서 둔촌동의 소속은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속해 있지만 송파와 바로 접해 있어서 송파 생활권이고 도로와 지하철도 좋아서 강남 서쪽까지도 바로 직결이 되는 곳입니다. 재건축 개요를 보시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명칭으로 총 12,032세대를 짓는데 일반 분양은 4,786세대입니다. 총 85개 동이고 최고 높이 35층입니다.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 포함해서 무려 4개 건설사가 들어가는 역대 최대급입니다. 세대수가 12,032세대인데 이거는 지방 내려가면 완전 하나의 도시 규모인데요. 일반 분양만 5,000세대가 되니까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12,000세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보시면 2018년 입주하면서 워낙 대단지여서 전세대란 난다고 엄청 말이 많았던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입니다. 헬리오시티보다 2,500여 세대가 더 많은 규모입니다. 네, 거의 신도시급으로 취급하는 개포동이 여기 있습니다. 개포동에서도 제일 큰 주공 1단지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 중인데요. 약 6,700세대가 들어옵니다. 둔촌주공이 여기보다 무려 2배 정도나 더 큰 규모입니다. 강남개발 시발탄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DH 클라스트 등으로 재건축 중인데요. 1, 2, 3, 4 주구 다 합쳐서 7,347세대가 들어옵니다. 네, 대충 비교해봐도 둔촌주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둔촌주공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지 주요 사건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거의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출발했는데요. 2009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 2015년 7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 2조 6천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19년 12월 시공사 계약을 한 지 약 3년 만에 철거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2016년에 시공사와 2조 6천억에 한 계약을 2019년 12월에 다시 3조 2천억으로 5,600억 정액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변경 계약의 사유는 기존 계획 대비 1,000세대 증가, 상가 공사비,
그리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사비 변경 계약은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시공사 계약 시점이 16년이고 착공은 19년, 입주는 23년 또는 24년으로 최초 계약과 입주 사이에 무려 7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마다 이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재건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도급제로 계약을 하든 확정 지분제로 계약을 하든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기간의 특성상 비용 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네, 2016년에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는 자재나 시스템이 최고 수준이었겠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그대로 입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엘리베이터도 몇 년 전에 나온 거, 창호나 마감재도 구형을 달고 새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형 벤츠인데 옵션은 구형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조합에서 의결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 날인은 2020년 6월에 했다고 합니다. 날인 당시 도장도 조합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습적으로 들고 나와서 시공사 사무실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비 정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겠죠. 계약서에 날인한 후에 조합장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사태의 실질적인 도화선이 된 일이 2020년 12월에 일어납니다. 조합에서 3,550만원에 신청한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전기금 허그로부터 2,978만원에 승인됩니다. 네, 상황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죠. 분양가가 3,550만 원을 가정해서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해준 건데요.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2020년 7월부터 민간 택지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분양가 상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허그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1977년 최초 도입된 이후에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민간 택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다시 민간 택지에서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로또 청약,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업 위축 등의 문제 등이 있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시 분양가로 돌아와서 허그에서 통보받은 분양가 때문에 내부 갈등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무려 6,068명이라고 합니다. 10명만 돼도 의견이 분분한데 조합원이 6,00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분양을 연기할지에 대해서도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고 그리고 변경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는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비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총회에서 공사비 정액 결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업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가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는 시공사 손실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기주출한 공사비 1조 7천억의 이자 비용인데요. 시공사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공사 중단으로 분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타워 크레인 부분이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설치하는데 2달, 철거하는데 2달입니다. 철거했다가 타결이 돼서 다시 설치하면 2달 후에 공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는 안 하고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 임대 비용만 한 달에 150에서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이런 손실 때문에 기존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손실 비용 1조를 더하면 총 공사비가 4조 2천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에도 타격이 심각한데요. 대출받은 금액이 약 2조 1천억 원입니다. 이자가 연간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월부터 약 7개월간 중단되면 추가 비용이 수백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6천 명이 넘는 조합원 입주가 늦어져서 거주 비용이 증가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꼬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강동구 그리고 서울시까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7월 29일 재건축조합 집행부, 정상화위원회 그리고 시공단이 강동구 주재 하에서 사자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정상위가 협의해서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시공단과 공사 재개를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관련해서 준비 작업 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8월 현재 약 4개월 만에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11일 조합과 시공단 간에 공사 재개에 관한 합의를 완료했고 8월 17일에는 지난 3월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하면서 화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창호, 전기차 충전기, 마감재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중에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공사 재개는 11월 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 분양 모집 공고를 내고 2024년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둔촌 주공 사태에 대한 알려진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건 돈이겠죠. 조합원들이 추가로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계약한 변경공사 대금 5,600억에 시공사 손실 약 1조를 더하면 1조 5,600억이 됩니다. 조합원 6,068명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인당 약 2억 5,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비 등 추가 비용 수백억이 더해진다면 결국 인당 추가 분담금은 2억 6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내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라서 분양이 어떻게 될지, 허그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시공단과의 세부 협의가 어떻게 될지 등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정보로 예상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서 제2의 트리마제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둔촌 주공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